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 오늘 직장인들이 매우 공감할 만한 이슈를 가지고 왔다고요?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게로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게 수많은 감정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네. 그게 기쁘고 좋은 일이기만 할 때는 별로 없죠. 또 휴가 때 복귀한 동료의 얼굴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되게 조용하고 무뚝뚝한데 회사 바깥에서는 엄청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업무도 업무지만 다른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 구인 사이트 조사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회사 생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 과연 어떤 걸까요? 저는 일단 그거보다 이 10명 중 9명이 스트레스 받으면 1명은 안 받는다는 사실도 좀 신기하긴 하고요. 네. 사실 일은 진짜 저는 아무리 바빠도 괜찮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면 그거는 진짜 회사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 요인 설문조사 결과 단연 1위가 인간관계였고요. 예. 2위가 상사와 고객, 그리고 거래처 갑질 등이 대표적인 직장생활 스트레스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직장이 고되다고 또 퇴사하기에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스트레스를 조절하며 회사 생활을 할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 내 악당들은 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예. 혹시 그 앵커님 사무실 빌런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제 빌런이라 그러면 뭐랄까요? 되게 막 이목을 끄는데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악당 맞습니다. 뭐 이런 걸 의미하니까 네. 사무실 안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 그런 인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존중과 배려를 전제로 하는 이제 직장 속 대인 관계에서 유독 모두가 껄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있죠. 네. 네. 정도는 다르지만 조직과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 직원인 경우인데요. 이런 직원을 요즘에는 오피스 빌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무실이라는 의미의 오피스와 그 히어로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인 빌런을 합친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 이런 사무실 빌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합니다. 네. 이 단어를 듣고 혹시 곡장 머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간 분이 뭐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은 있으세요? 네, 저도 노코멘트 있습니다. 네. 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우리 회사에 이런 빌런이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오피스 빌런으로 지목된 당사자가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지목된 걸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0%가 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라고 답했고요. 아는 것 같다는 답변은 한 26%에 그쳤습니다. 예. 응답자 스스로 오피스 빌런은 아닌지 스스로 묻는 설문에는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17%였고요. 대체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직장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무실 속 빌런,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네, 조사 결과 그 최악의 사무실 빌런 유형으로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로 직원들을 괴롭히는 이 갑질과 막말 유형이 단연 1위였습니다. 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울 텐데 이런 분들은 본인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또 막말을 쏟아붓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2위는 프로젝트 성과가 안 좋으면 남 탓, 또 좋으면 내 탓, 이런 내로남불형이었습니다. 지금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는데도 모두 공감을 막 하시면서 고개를 막 끄덕끄덕하는 모습이 네, 네. 그려지는데요. 3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또 월급만 가져가는 월급 루팡형이 꼽혔고요. 4위가 좀 독특한데요. 사무실에서 막 손톱을 깎거나 양말을 벗고 근무하는 이런 안방처럼 정말 편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네. 정말 감탄만 나오는 그런 인원들인데 네. 1, 2, 3, 4 정말 내 주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밖에도 다른 유형들이 있습니까? 네, 이 밖에도 그 자신이 직접 이렇게 검색하거나 찾아보면 되는 내용을 굳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등 사소한 것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핑거 프린세스형이 있었고요. 예. 또 무리한 업무 요청과 협조를 남발하는 내일은 내일형,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형
있었습니다. 네네. 네, 최근에 업무보다 사내 연애 그리고 또 이성 탐색에만 관심을 쏟는 또 하트 시그널형도 하트 시그널형이요. 네, 사내에서 기피하는 유형으로 떠올랐다고 하네요. 혹시 네. 내가 이런 유형에 속하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런 오피스 빌런이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한 사람이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직원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복합적인 유형을 말씀해 주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네,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좀 아찔해지기도 하는데요. 그곳은 아마도 모두가 이제 다크서클로 줄넘기를 하면서 언젠가 그만둬야지 하면서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직의 사유가 뭐 이제 직장 상사나 이제 사람에 있다면 그런 곳은 또 이직이 잦을 것 같고요. 그렇죠. 반대로 동료에게 호감을 사는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는데요. 잦은 업무 요청과 질문에도 이제 친절히 알려주는 친절왕형이 가장 많이 꼽혔다고 합니다. 또 예. 성실하고 일 처리가 깔끔한 동료가 또 호감형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호감으로 좀 기분 좋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안타깝고 말씀하신 유형들도 많고 이런 유형들 막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렇게 피해를 주는 직원을 좀 대응하는 방법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설문조사에서 피해를 주는 직원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10명 중 5명은 이제 티를 안 내고 무시하는 방법을 꼽았습니다. 적당히 선을 유지하고 자극할 말과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0%를 넘겼고요. 또 이런 분들의 말과 행동이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또 명확하게 이야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한 10%에 그쳤습니다. 아마 말을 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현실적으로 네. 10명 중에 1명만 본인의 의사를 말하고 나머지는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참거나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좀 골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 사람 때문에 다수의 선한 직장인이 괴로운 상태로 일하게 된다는 건 결국에는 회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이런 그 사무실 빌런 이런 분들 한 명이 저지른 언행의 부정적 효과가 막대합니다. 네. 최근 기업의 인사와 노무 관리에 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도 한데요. 그대로 뒀다간 또 회사 분위기를 흐리고 조직 성과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는 기업 이미지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로 인해 또 사내 갑질 피해 사례가 접수될 때 조직에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꼭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종 연구를 보면 오피스 빌런을 방치하면 다른 직원에게도 전염되는 식으로 회사 내 부정적 행동이 늘게 되고 유능한 직원의 퇴사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 좀 제도적인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김장현 기자, 오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한컷 이슈는 그 저출산 완화와 경력 단절 완화 등을 위해 정부가 그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는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또 여전히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또 맞아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장 갑질 119 사례를 보면요. 여전히 이런 제도 활용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특히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좀 잘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뭐 대선 때나 선거 때나 항상 나오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잘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사용 어렵다고 한 응답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이런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뭐 이렇게 직책이 나쁠 경우에는 직책이 뭐 강등되거나 퇴사 요청을 받는 등 맞습니다.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가 또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원인을 직장갑질 119에서는 소극적인 처벌로 꼽았습니다. 불이익에 대해 신고할 때도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00건 중 9건 수준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직장갑질 119는 먼저 이 고용부의 적극적인 근로 감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뭐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승진 안 하려 그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갔다 오면 내 자리가 없어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회사마다 하나씩 있다는 그 오피스 빌런, 그 경우도 고용노동부에 좀 책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한 끗 차이일 것 같습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